자, 가족 알림입니다. 자, 이 조문도 출제가 잘 되죠. 자, 21조 소장은 신입자, 이입자에게 그 사실을 수용자의 가족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자, 일단 끊을게요. 알려야 되겠죠. 뭐 강원도에 있던 재소자가 뭐 경상도로 가거나 전라도로 가거나 하면 가족들이 면회 갈 때 불발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등의 이유로 지체 없이 가족 등에게 이송된 것, 그리고 신입자라면 그 신입자 가족들에게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지를 지체 없이 알려줘야 되는 것인데, 근데 단서가 있죠. 알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면 원하지 않는다 세무칠게요. 그때는 그러하지 않다, 알려주지 아니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왜 이런 단서 조항을 두었을까요? 알리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어쨌든 범죄자잖아. 범죄자, 재판받아서 지금 수용되어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인척 관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조항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원치 아니하면 그러지 않다. 즉 뭐예요? 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가족들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불필요하게 알리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그 단서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요, 쭉 내려가서 요 도표가 나와요. 도표가 좀 중요한데 도표를 별표를 쳐볼게요. 자, 지금 방금 본 대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보았던 이 수용사실, 즉 원치 아니하면 아니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죠. 그리고 외부 의료시설에서의 진료받는 부분, 이런 부분도 가족들이라 하더라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단서 조항을 두었다. 그리고 이 징벌 대상자에 대한 접견, 서신수수, 전화통화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징벌 처분을 받은 경우도 똑같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뭐 징벌 받든 아니든, 그치? 이런 거 무관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가지 사유 같은 경우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여기 그런 예외 규정이 없는 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일까? 이거는 위독할 때, 수용자가 위독할 때, 곧 죽음에 다다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습니다. 사망했을 때. 그때는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신 처리 등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가족 등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꼭 좀 알아두세요. 그래서 여기를 색깔칠할게요. 위독할 때, 사망했을 때는 그런 예외 조항이 없다는 부분, 나머지는 다 뭐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가족은 누구를 말할까? 가족은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그리고 형제 자매까지입니다. 형제 자매까지를 가족이라 해요. 자, 기출문제 가보시면 동거가족, 동거친족은 여기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체 없이라고 했습니다. 지체 없이 알려줘라. 5일 이내 그런 날짜 듣고 있지 않습니다. 틀렸고, 수용자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알려라. 그런 거 없죠. 원치 아니하면 아니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밑에 시행령 21조입니다. 자, 수용자에 대하여 건강상의 사유로 집행정지, 구속 집행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자, 집행정지 밑줄, 구속 집행정지 역시 밑줄, 일 때에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통보한다? 검사. 그리고 만약에 기소가 되었다면 법원에게도 지체 없이입니다. 지체 없이 통보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체 없이. 그래서 이 부분은 색깔칠할게요.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부분은 굳이 필기 안 해도 됩니다. 여기입니다. 지체 없이. 뭐 3일 이내에 통보하라.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자, 그런 거 조심하시고. 자, 이송을 갑니다. 자, 이송도 출제가 아주 잘 되죠. 자, 20조입니다. 소장은 그랬어요. 소장은 수용, 작업, 교화, 의료, 그 밖의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 여기를 밑줄 그으시고 동그라미 1번. 시설과 안전질서 유지, 동그라미 2번. 요 시설의 안전질서 유지란 말이 무슨 말이지? 조폭 같은 경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난동 부릴 때가 있어, 난동. 그치? 난동이나 소유사태. 이런 걸 내버려 두면, 그 시설, 그 교도소는 무질서해집니다. 그치? 무질서하고, 심지어는 뭐 소유사태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날려버리는 거야. 날려버린다는 말이 이제 이송이라는 거지. 다른 기관에 날려버린다. 됐어요? 자, 그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송할 수가 있는데, 뭐 1번, 2번 사유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재량으로 두고 있는데, 이때는 빨간 펜으로 법무부 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장관의 승인에다가 동그라미. 허가 아닙니다. 승인입니다. 허가사항이 아니라 승인사항이다. 청장 아니고요.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른 색깔로, 색깔 칠하지 마라. 그냥 동그라미 치면 되겠네요. 자, 그렇게 받으시고, 조심할 것은 허가는 아니다. 장관의 허가가 아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 장관은 이 이송승인 권한을 대통령령 밑줄그시고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청장입니다. 청장 검은색 동그라미. 청장에게 위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청장에게 위임해 줄 수가 있는데 쭉 밑으로 내려가서 시행령을 보면 요 2항이죠. 청장에 대한 이송승인권은 자, 관할 내로 한정됩니다. 자기 관할에서만 이송될 때는 청장에게 한정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서 우리나라의 청이 4군데 있다 그랬죠. 여기 서울청이 있고요. 여기 대구가 있고요. 대전이 있고 광주가 있어요. 광주. 그러면 서울청장에게, 서울교정청장에게 위임할 때는 서울교정청장은 요거 서울권역, 서울, 경기도, 강원도 권역에서만 이제 이송 권한이 있는 거야. 타 지역은 안 돼요. 타 지역으로 보내려면 장관이 해야 됩니다. 장관이. 법무부 쪽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받으시고. 자, 됐죠? 자, 그리고 봐봐요. 왜 이송을 보내나요? 왜 이송? 수용이란 말이 무슨 말이지? 우리 쪽이 과밀 수용됐다라고 하면 그 수용 조절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우리 쪽은 꽉꽉 찼는데 저쪽은 널널해. 똑같은 봉급 받으면서 왜 우리만 힘들게 고생하지? 그쵸? 그래서 그때는 수급 조절 때문에 다른 쪽으로 날려보낸다 이거지. 작업도 마찬가지예요. 작업. 기술이 있는 데가 있거든. 전문 기술을 익히는 교도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보다 뭐 예를 들면 미용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정비라든지, 뭐 등등의 이런 약간의 기술을 필요하는 그 전문 교도소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그쪽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용 문제, 작업 문제, 교화, 의료. 의료도 뭐지? 아프다거나 질병이 아프다거나 했을 때 조금 더 기술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보낸다는 거지. 그 밖에 등등으로 인해서 보낼 수 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조폭 같은 경우 소유사태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날려보낸다는 거죠. 자, 그런 얘기 됐고, 그리고 여기 대통령령이라 그랬어요. 이런 거 참 외우기, 암기하기 참 어려운데, 여기 기출 나와 있듯이 법무부령 하면 틀려요. 이런 건 진짜 힘든 거예요. 이런 것은 일단은 나머지만 좀 보시고 이런 건 막판에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문 나왔으니까 이제 쉽게 보이겠지만 진짜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이. 일단 암기는 하지 마시고 기출은 나왔다는 거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청장에게 임할 수 있다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바로 여기 시행령인 거야. 다시 올라가서 안전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검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검사장이 아니라 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밑에 지방청장은 다음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송 승인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 가지 묶으시고 말씀드린 대로 공사 등으로 인해서 거실이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이송 보낼 수 있습니다. 부족 동그라미, 부자 동그라미. 수용인원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죠? 언적은 과밀이고 언적은 널널하고, 그래서 그것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방금 여기 법에서 보았듯이 안전 질서 유지 나오죠? 안전 안자 동그라미 치시고, 이런 이유 때문에 청장은 이송 승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굳이 암기 안 해도 되지? 부족 사태, 조정 사태, 안전 이런 때문에 이송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청장은 관할내로 한정된다. 기출 갑니다. 청장은 관할 외로 보낼 수 있다. 틀려요. 청장은 필요하다면 관할 외의 타 지역 틀려요. 청장은 관할 외 이송을 승인할 수 있다. 관할 외 안 돼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소장은 수용자를 다른 시설에 이송하는 경우에 의무관으로부터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이송을 중지하고, 건강상 문제죠? 그러면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송한입니까? 이송받을입니까? 이송받을이죠. 일단 이 친구는 떠났어요. 우리 쪽에서 저쪽으로 갑니다. 저쪽으로 가는데 일단 떠났다니까? 떠나는 도중에 이 사람이 건강상 감당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으면, 그렇다면 중지하고, 그 사실을 이제 이송받을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는 쪽에 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 친구는 어디 갑니까? 이 친구는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빨리 병원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 시간에 못 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청장에게 알리는 게 아닙니다. 법무부에게 알리는 게 아니고 이송받을 소장에게 알려야 된다. 24조. 수용자를 이송 출정 그 밖의 사유로 호송하는 경우에, 자, 찢어놔야 되겠죠. 기결수와 미결수 찢어놓고, 여성, 남성 찢어놓고, 19세 미만, 19세 이상 찢어놓고, 그 앞에서 비슷한 거 한 적 있죠. 좌석을 분리하여 접촉 못하도록 해야 된다. 만약에 앉게 되면요, 가운데 누가 있어야 돼? 교도관이 앉아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찢어놓습니다. 자, 형집행법 108조 아직 안 배웠어요. 자, 4조부터 14조, 4호부터 14호까지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시설로 이송 또는 법원 검찰에 출석할 때에 징벌 집행은 빨간색으로 계속 동그라미,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쵸? 법원 검찰청 잠시 그날 조사받고 재판받고 갔다 오잖아요. 그럼 나가고 오는 시간이 중지가 돼? 그런 게 아니죠. 여전히 계속되는 거로 봅니다. 보통 징벌은 한 달 이내거든. 한 달 이내인데 만약에 열을 살고 나머지 20일 동안은 징벌 아직 다 못 살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송 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열을 살았기 때문에 그쪽 가서 20일 채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단된다 하면 틀려요. 자, 그렇게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 자, 그리고 자, 수용자가 이송 중에 징벌 대상 행위를 하거나, 그리고 또 다른 시설에서 징벌을 했던 행위가 이송 후에 나중에 발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용자를 인수한 소장이 징벌 때립니다. 인수한입니다. 당연하지. 인수할일까? 인수한이죠. 그 수용자를 받은 소장이 징벌을 때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고, 청장이 때린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볼 곳이 긴급이송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긴급입니다. 조문 보죠. 자, 소장입니다. 밑줄. 소장은 시설 안에서 천재지변, 그 밖에 사변이 발생했을 때, 피난의 방법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다른 장소로 이송할 수가 있는데 뭐가 빠졌지? 그쵸? 요 장관의 승인사항이 빠졌어요. 이때는 이송이라 하더라도 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왜요? 긴급이니까. 그쵸? 긴급이니까. 즉 천재지변이라고 하는 건 뭐가 있어요? 산불이라든지. 적어볼까? 뭐 산불이라든지. 또는 시설 안에 또 뭐가 날 수 있어요? 화재라든지. 뭐 등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다른 장소로 승인받지 않고서도 이송될 수 있다는 것 봐두시고, 뭐 실제로 그런 일도 있었죠. 예전에 한 수년 됐죠. 그 강릉교도소 있죠. 강릉교도소는 이제 강릉시 들어갈 때 초입에 있습니다. 그 봄철에 그 태백산맥까지는 아니고 그 강릉 주변에 산이 많잖아요. 그 산불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아주 큰 불이었어요. 그것이 이제 강릉 시내까지 덮친다. 그랬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그 강릉 교도소 직원들이 이제 퇴근도 못하고 전부 다 대기했어, 대기. 왜냐하면 강릉 시내까지 덮친다고 할 정도였기 때문에 강릉 초입에 있는 교도소가 큰 위험에 빠진 경우가 있었죠. 다행히도 산불은 이제 진화됐었지만 그런 경우가 바로 이 긴급 이송 사안에 해당되는 경우였죠.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출 가봅니다. 장관은 긴급 이송할 수 있다. 긴급 이송의 주체는 소장이지 장관이 아니에요. 틀렸습니다.